법에 의해서 할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할 때까지 전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농지에 관계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파트 1 해갖고 농지 공부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농지 관련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취득에서부터 소유, 이전, 보존, 양도에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농지에 대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땅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농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살 때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팔 때까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느냐, 이것은 보면 우리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넣게끔 된 겁니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다 집어넣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헌법을 만드는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왜 헌법에다 집어넣냐, 이런 얘기. 그 농지를 가지고 헌법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보면은 북한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농지에 관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이 예전에는 왕권 국가였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땅을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해측권, 부하, 자기의 친족들에게 그러한 땅을 어떤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땅을 하사를 받은 왕의 친족이나 그 왕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은 평생 동안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평생 동안을 한 번도 농사를 안 짓고 소작농으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불만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땅을 니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해갖고 공산주의에서 나를 따르면 어떤다? 땅을 주마.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남북한입니다. 남북한이 해방이 돼서 지금 남쪽과 북한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땅을 농지만 몰수한 게 전부 다 몰수를 했죠. 전부 다 몰수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땅을 전부 다 몰수하기 전에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아니지, 일본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살고 있다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해갖고 협동농장을 만들고 집을 질 수 있다고 보니까,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 보면 이건 신이 내려오는 거야, 김일성이가. 그리고 뭐 그렇게 못 살고 있다가 땅을 전부 다 했으니까, 이때 남쪽에서는 뭐해?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세웠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헌법을 만들고. 그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헌법에다 집어넣은 것은, 북한에서는 전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했지만은 남쪽에서는 헌법을 만들 때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어떻게 헌법에다 넣고, 농지를 소유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게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아예 소유하지 못하게끔 그때
헌법에다 집어넣게끔 돼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과 팔 때까지 복잡한 법률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겁니다.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에 만들어졌죠. 6월 2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50년대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원래 만든 건 1949년 6월 21일 날 다시 말하면 헌법을 만들고서 바로 만드는 것이 제가 보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하기 위해서 보면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만들어 보면 농가라 하면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해 이렇게 꼭 자해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자해 농지는 법적 규정에 의해 정부가 들한다 매수한다. 어떤 땅을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국가에서 강제로 들한다 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겁니다. 매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채권을 주고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 가구당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순정보를 넘지 못하게끔 대규모의 농지를 갖지 못하게끔 어떤다? 만들어 놓고 가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그러니까 3정보 이내의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냐 분배한다 그러는데 분배한다는 게 소유케 한다. 소유케 한다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죠. 근데 기양 줬냐? 기양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기양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이렇게 됐죠. 상한은 5년간 균등 변환로. 그러면 여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은 옛날에 지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대5, 3대7. 3대7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3이야, 7이야? 농사를 짓는 3대7 그러면 3이야, 7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 7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3. 그러니까 가장 좀 좋은 그 지주다 그러면 5대5. 근데 이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5년 동안을 어떤다? 그거를 농사 짓는 걸 어떤데? 일부를 받아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사람이 소유로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작농으로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5년만 그렇게 하고 5년이 지나가면 소유있게 한다는 것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든다 해갖고 소작농 제도를 없앤 것이 농지개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거래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거래 신고를 할 때 받아주지도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그 당시에는 농지 거래 신고서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1962년도에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부터 만들었냐면은 건축법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는데 60년도에는 건축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습니까?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2년도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법이었, 그때까지 62년도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무슨 법이었었냐면 천황폐하의 조선시가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폐하의 조선시가지령으로 그 당시는 건축물 관리장이 아니고 가옥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대장을 없애는 걸로 하고 건축법을 만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집어넣을 뻔했어요. 뭘 집어넣었냐? 4년 중임제를 집어넣고 4년 중임을 했으면 미국처럼 물러나야 될 텐데 그걸 3년 기간으로 헌법을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북한의 김일성처럼 삼성계획 없이 종신하도록 만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고 났는데, 보면은, 농지개혁법에는 이런 것만 만들었지, 대한민국의 뭐야? 조선시가지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건축을 하게끔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런데 그때 그걸 어떻게 바로 잡은 것이 박정희 정부 때에서 그것이 건축법으로 바뀌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드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6.25 때 근무대 현대가 돈 그대로 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라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선, 도로의 폭이 모자랄 때 건축선 후퇴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한 아주 타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어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당시에 가만히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40대였었거든요. 여러분 40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축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 잘 만들어진 원인이 뭐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고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우리가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 건축법이라는 걸 너희들이 어떤다?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가들에게 초빙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보면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국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다 만든 법은 아주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뭘 법을 만들었다면 그걸 어떤다? 좀 허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현재 쭉 지나가서 보면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70년대에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한다? 바꾸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법은 그때 없었던 거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먼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어떻게 한다?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뭔 건축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못 만들면 도시계획법을 만들었고 국도이용계획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와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가 6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법은 그때까지 만들었고 70년대 들어서부터
먼저 있던 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걸 어떤다?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그때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은 농지계약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의 법률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계약법의 핵심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우리 하사장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연식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정범사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때 쌀이 워낙에 모자라다 보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죠. 통일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뭘 또 쥐잡는 날이야. 분식의 날.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했던 70년대 군 생활을 했던 분은 토요일 날이면 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식을 먹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중국집을 지원해 줬어.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좀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쌀에 대한 것을 어떤다? 그 좀 부족한 것을 밀가루로 좀 어떤다? 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걸 썼다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70%가 산악지대고 10%가 도시지역이고 지금 20%가 농지지역인데 그 당시는 제가 보기에는 20%도 농지지역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이거를 어떤다?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살게 걱정이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총 생산해내는 그 식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뭘 해라? 사용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 당시에 법을 또 뭘 만들어 놓으냐면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 갖고 절대 농지는 전용할 수 없다. 근데 만에 하나 절대 농지를 전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대체 조성비, 농지 조성비로 그만큼 농지를 없앨 만큼을 다른 곳에다가 어쩐다? 농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용을 어쩐다? 내야지 해준다는 것이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의 시초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부터 만들었다고?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는데 절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농지 종사비를 내라. 이렇게 돼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과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농지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었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지어도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된 다음서부터는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뭐예요? 불법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농지를 살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우리 하다다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서류 이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담당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럼 이걸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서류가 있어요. 그 내미는 서류가 뭐예요?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이 서류부터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 서류가 뭐예요? 영농계획서. 내가 여기다가 이 농지를 사서 어떤 식으로 뭐 한다? 농사를 짓겠다. 제출하죠. 그러면 담당자는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제출한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지증을 해주는 거고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이야. 미성년이 농사를 지어 못 져요. 그렇게 그냥 어긋장난 얘기만 그렇게 해. 왜, 뭐.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미성년 당신은 혼자 스스로 이 농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농지 계획서를 쓴 대로 이행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못 해준다. 일반 법인이 농지증을 신청했어. 일반 법인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안 된다.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러냐. 근데 농업인이 신청을 했어. 그럼 농사 지어 못 줘. 그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가서 봤더니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배추 심겠다고 신청했거든? 그럼 배추 심어, 못 심어? 그럼 안 해주는 거야. 그거 안 해준다, 이런,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아직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상복구 시키를 못하기다 보니까 그 원상복구 시켰다는 약속하야 해줄 수 있지만 일반 매매는 네가 알아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와서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다. 그냥 안 해준다 이런 얘기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자 보십시오. 조금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허가를 안 받고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농지보전과 이어야 가는 법률이 바뀌었을 때 73년도 1월 1일서부터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과 이어야 가는 법률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서 하고 농지증을 신청한다면 담당자가 뭐라고 해야 하면 그때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가 안 되는 것이 낙찰이 안 돼. 경매만 있어 공매도 있지. 자,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뭐에다 써먹는 거라고? 등기할 때 써먹는 건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농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농지이다 보니까 등기 이전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지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 해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에 있는 그 노가 건물이 불법 건물이 1974년 1월 1일 농지보전과 이어야 한 법률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하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를 보려면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97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지보전과 이어야 가는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필지라면 무슨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73년 이전에 됐다 이러면은 그 한 필지 전체가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반씩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가곡대장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건폐가 용적률이 적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건물이 있었을 때 그 필지 전부 다예요. 근데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1000평인데 농지전용 허가를 낼 때 200평만 해줬다. 그러면 그 200평만 농지전용 허가가 낸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다만 땅 주인이 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필지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두 필지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근데 가옥대장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필지별로 돼서 500평이라도 20평짜리 집 하나만 있어도 그 가옥대장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후에 이제 70년도 후에 80년도 돼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는 농어촌 공사를 그 정부에서 만들기로 합니다. 시골에 사는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농어촌 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농지를 이웃야화를 막론하고 무조건 농지 전용 부담금 20%라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농지 전용 부담금 20%를 만들어서 그 돈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탄생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농어민에게 어떤다? 지원을 해주게끔 만드는 것이 기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농지 전용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 31페이지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면 그 핵심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그 일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얻어간다? 받아야 한다.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 도시구역 등 밖에 있는 사유농지의 지목은 다음과 그 일의 경우하고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환하지 못한다. 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만들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하자는 얘기죠.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비교적 하지 못하게끔 억누르는 지역이죠. 도시지역에는 농지가 있어도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지 지역 밖에서는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어떤다? 바꾸지 못하게끔 어떤다?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또 하나는 뭐냐면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농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다시 말하면 농지에다가 과손을 빼놓은 일반 전답에는 다년생 식물을 못 짓게끔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이 당시에 농사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 해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가 아니라 농지원부가 뭘로 바꿨죠?
농지 대장으로 바꿔갖고 거기에 누가 농사를 짓느냐 아니라 무슨 농사를 짓느냐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사람 위주에서 농지 위주로 바꿔버리겠네. 누가 사람이 짓는지 상관없다. 이게.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누가 짓느냐는 거는 지금 이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떻게 바꾼데 그 당시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81년도에) 이 전두환 정부 때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한다.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기금을 설치한다. 농림축산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별지사지 허가대장 이를 기재하고 농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제일 처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 농지를 조성할 때 대체 농지 조성비를 냈었는데 이 전두환 정부에서 와갖고 모든 농지를 전부 다 전용할 때는 20%씩에 공시지가의 20%씩을 무조건 다 내게끔 하게끔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20%를 누가 받는다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그걸로 사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일이 많아요. 보면 우리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저수지도 있죠. 농사를 짓는 거를 위해서 보면은